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Part 5 영상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Part 5는 RC에서 첫 번째 파트고 30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Part 5는 사실 기본적으로 30문제지만 굉장히 빠르게 푼다 느낌이 들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 관리의 굉장히 끝판왕 파트죠. 단문 공란 메우기에 맞게 4개의 보기가 출제가 되는데 완전히 긴 지문으로 푸는 컨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법과 어휘, SQ를 넣어서 푸는 파트인데요. Part 5를 잘 풀수록 Part 7까지 시간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Part 5는 시간 관리 스킬이 매우 요구가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화면 바로 전환될 거고요. Part 5 문제 최신 트렌드 구경해 보도록 하죠. 네, 파트 5 실제 문제 한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을 제가 제공해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표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스탑 해가시면서 노트에 답을 살짝씩 적어 가시면서 그렇게 풀면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스탑 해가시면서요. 파트 5가 제가 앞쪽에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 7까지 영상이 다 올라갈 건데 그 7까지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진짜 시간 오래 걸리는구나. 내가 RC 75분의 시간 동안에 OMRG의 마킹까지 다 완벽하게 해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독해 지문들까지 소화를 하려면 여기서 힘을 다 뺄 수는 없구나 라는 걸 점점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꼼꼼하게 다 읽으실 수 있는 것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만 꼼꼼하게 다 읽는데 속도가 처지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치달으면서 막 이렇게 읽으려면 진짜 영어 되게 잘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art 5는 사실 문장을 너무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다 고뇌하면서 보시는 것보단 스피디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고요.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야 되고요. 솔직히요. 첫 번째 문제 101번은 저기 커피 필터하고 커피 필터스 크리머 앤 슈거 맛있는 거 나오고 막 이래. 근데 맛있는 거 나오고 이래 막 이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보이세요? 이거 전자레인지 같은 건가?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B로 갈까요? 빨리 풀어야 돼요. 저는 다운이라고 하는 걸 외웠을 때 마이크로웨이브 아래로 땅굴처럼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제가 다운을 외웠을 때는 go down, 수치가 내려가다 이런 다운도 있겠지 물론 put down, 내려놔 너 펜 이럴 때도 쓰겠죠. 근데 저는 다운이 어휘를 따로 끌 수 있는 전치사적인 역량일 때는 down the road, down the street 이런 게 좋더라. 뭔가 쭉 따라가는 느낌? 마이크로웨이브를 뭘 쭉 따라가? 마이크로웨이브로부터 위치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얘가 위치의 출발점이나 시작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between은 또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 있지.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between A and B 유명하지 않아요? A랑 B 사이에 딱 낑기는 느낌? 그게 아니면 between the two 두 개의 뭔가 사이에 혹은 복수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좌들 간에 자금 이체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준다. 그러면 between accounts 이런 식의 의미를 쓰기도 하죠. 결국에 복수명사 아니면 A and B 아니면 기본적으로 숫자 2라도 낑겨 있어야 살아남는 게 between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마이크로웨이브 옆에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다로 쉽게 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쭉쭉쭉쭉 볼 때요. 너무 완벽으로 기하면서 보시는 것보단 빠르게 스캔 뜨듯이 보면서 힌트와 단서를 잡아내셔야 돼요. 지금 보면 빈칸 뒤에 employees가 있잖아요. employees 품사 여러분 가능할까요? 품사 뭡니까? employees는 딱 떨어지는 단어로서 직원들, 사람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게 뭔지 아시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냅다 배우고 살았잖아. 이것은 형용사다. 형용사는 FY로 끝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죠. 이유는 없어요. 원어민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사로요. 내가 동사 넣으면 여기서 얘가 얼마나 열받을까를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케어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Part 5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match는 상하게 어울리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 들어갈 자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사를 함부로 중복하는 건 때로는 위험한 삐뽀삐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명사라고 해서 잘 어울리는 compound nouns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만 복합명사를 아무 단어만 내 삘이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ER로 끝나서 혹시나 또 사람 명사가 될까 봐 라는 두려움의 정답은 qualified 갈 건데 사실 qualified를 제가 답으로 가는 과정에 이렇게 하나씩 소거하지도 않은 굉장한 흥분지수가 있긴 했어요.
qualified는 ed로 끝나죠. ed로 끝나는 건 형용사 같은 역할이 가능하고요. qualified는 기본적으로 자질이 뛰어난이란 뜻이 있는데 사람이 갖춘 자질과 자격은 꼭 그렇게 ed 포스가 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PP 형태로 형용사 포스가 쫙 나오면서 사람을 꾸미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qualified, talented, 재능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experienced, 경험 많은 거죠. 그리고 seasoned, 요리하는 중이어가지고 그 요리에다가 막 이렇게 양념 버무려 놓고 이런 게 아니라면 seasoned는 사람이 굉장히 숙련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skilled 역시 그런 뉘앙스를 만들어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봤을 때 카페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데니까 맛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디저트가 맛있을 순 있어. delicious한 desserts 좋아. 근데 delicious for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느낄 때, 이 문제를 풀 때 스피드의 끝판왕이자 정확도는 이거예요. 아니 전치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렇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Part 5에서는.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Part 5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 OUS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겁나 많거든요. 근데 형용사들은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 온 거에서 강박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거 형용사는 냅다 뭐해? 명사를 겁나 꾸며 pretty woman, handsome man. 근데 전치사하고 딱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빔밥 이래가지고 나 전치사랑 한 몸이야 뭐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깔끔한 암기는 답을 불러요. Be famous for. 유명한 거예요. 진짜 겁나 유명한 거예요. Be famous for, be renowned for, be noted for. 그럼 뭔가로 유명한 거야. 이 카페는 되게 유명하다? 디저트로? 근데 여기서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만한 표현이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과는 상관없지만 collocation, 연어로 외워놓으세요. 이거 물건에 스크래치 나 있어. 이게 아니고요. From scratch. 그러면 유명한 표현인데 밑바닥서부터. 맨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디저트가 대박적이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generous라고 하는 보기비는 아낌없고 관대하고 후하고 친절하고 막 퍼다 주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알 바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for라고 별로 알 바는 아니에요. 뭐 generous donation 그러면 엄청난 기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보기 씨의 curious 호기심 터지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많고 매사에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curious라고 하는 어휘도 for라고 유독 파생력이 있다기보다 curious about something이 더 용례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하고 쫙 어울리는 형용사, 토익에서 좋아하는 형용사는 외워둘 필요가 있죠.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스탑해가면서 풀어놓으시는 거 맞죠? 104번 문제 보시면 Plastic Lawn이라고 하는 곳에서 sells top quality gardening 빵꾸를 at affordable pric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해석해 보고요. 해석 다 좋죠. 근데 힌트가 한 놈이 꼭 있을 거예요. 팔아야 돼요, 여러분. 팔아 제껴야 돼. 가르드닝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 가르드닝하고 복합명사로 딱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르드닝이 정원, 원예 약간 이쪽 오케이. 근데 achievements는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고 꿈의 성취 같은 그런 웅장함이 있는데 성취를 팔아요. 셀은 팔아야 되는데 성취를 어떻게 팔아요?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보기비는 연계, 제휴, 연합 같은 건데 연합 자체를 팔아요. standards, 기준인데 기준을 팔아. 교육에 팔기에 딱 좋아. supplies. supplies는 용품이나 물품이니까 가격이 매겨지고 팔기 딱 좋은데 이렇게 푸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울리는 힌트 단어를 잡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요. collocation 다른 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standards가 기준이란 뜻이 있어서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meet을 이용해서 meet the standar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기준을 확립하고 정할 때는 set a standard, set 아니면 establish 같은 어휘를 쓸 수가 있어요. achievement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질감의 어휘로 다른 걸 한번 응용을 해봤어요. accomplishments도 완수되고 이완되고 달성한 뭔가를 충족하고 이행한 그런 것에 대한 업적이나 성취의 느낌하고 재질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 있냐면요. 그 업적을 쫙 열거하다. 이러면 list가 동사로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판매는 아무거나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105번 가겠습니다. 105번도 스탑 해가시면서 푸셔야만 속도를 빠르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105번 문제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보니까요. 페인트가 페인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페인트하고 어울릴 거면 페인트 플레이버는 구려. 페인트는 맛보는 게 아니야. 페인트 먹으면 큰일 나. 오케이? 오케이.
flavor이라고 하는 건 특유의 성향적 성질이나 특성이란 뜻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고 맛과 향 이런 거로 가도 오케이. 근데 보기 시에 material, 페인트 자재?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되게 흥분돼. 야, 페인트는 붓으로 하는 거야. 페인트는 붓이지. 아, 저는 페인트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들고요.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전문가들 고용 좀 하세요. hire. 우리 고용하세요. hire. 우리 글랜스톤 restoration 얘 좀 보소. restoration이라고 하는 건 복구, 복원, 공사필이 좀 있어요. 지네 회사 이름의 네임에 restoration, renovation 요 딴필이 들어가잖아요. 일거리가 좀 커져요. 붓만 팔거나 붓만 휘휘 젓는 게 아니고 얘 막 뚝딱거리고 뜯어 고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restoration, renovation, construction 이런 라임의 애들은 하루 이틀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큰 규모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럴 때 매번 라임처럼 붙는 애가 프로젝트예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construction, project, 안정성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빈칸 앞에 두 번째 힌트가 exterior입니다. interior의 반대말이에요. 건물이나 장소의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 붓 하나 가지고 다음번 외부 붓 이상하죠. exterior은 여기서 paint blank에 들어가는 단어의 compound nouns, 복합 어구를 꾸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이거에서 페인트랑만 어울리는 거에 삘이 우리가 꽂힐 때가 아니라 빈칸 앞에 exterior의 수식을 받기에도 적절한 애를 끝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 작업 프로젝트로 A는 좋은데 외부에 붓 하나는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프로젝트가 맞는 거예요. 힌트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서 단어로 restoration, construction, renovation 같은 거 나오면 프로젝트가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106번 넘어가겠습니다. 106번 문제 보시면 ABCD가 뭔가 깔맞춤이 있잖아요. 런치 가지고 복봇을 해놓은 다음에 요 뒤에 뭔가 조금씩 앞뒤로 살짝씩 막 이러고 있잖아요. 문법 냄새가 많이 나요. 문법 냄새가 많이 나면 해석의 공을 많이 들일수록 억울해요. 빨리 풀어줘야죠. 근데 실수 없고 깔끔하게 떡 떨어지게. 야, 얘를 보자. 더하고 오브 사이에 빵꾸 나온 거 맞아요? 더하고 오브 사이에는 명사가 떡 낄 때가 제일 많은데 더하고 어가 정관사 한정사에서 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더하고 오브에서 더는 명사 어구를 부르는 치석 같은 애고 오브는 전치사 뒤에 마감 처리로 잘 붙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기교를 부리시는 것보다는 product launch라고 해서 복합 명사로 딱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요. 제품 출시 어색해요? 제품 출시 그럼 이건 어때요? 책상 가방 구리죠. 책상 가방 되게 구리죠. 근데 일기예보 어때요? 되게 쩔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합 명사 중에 궁합이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넘겨짚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복합 명사의 괴력이 있는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고 때로는 암기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의 오류 그 단계 맥히질 않거든. 이 애들은요. 그래서 제품 출시라 그래서 여기서 런치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 동사를 혼용하는 어휘인데 명사로 낑겨서 든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자체를 미루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딜레이는 행동을 미룰 때 쓰는 건데 물건을 미뤘다는 와닿지 않아요. 근데 출시를 미뤘다는 되게 쩔거든. 복합 명사는 앞명사보다 뒷명사를 가지고 놀아요. 앞명사는 보통 약간 구리구리 이렇게 되고 뒷명사가 큰 역할을 관장을 하거든요. 교육에 이 복합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얘도 역시 런치를 꾸미게 되고요. 빈칸 앞에 딜레이의 목적어 역할로도 프로덕트보다는 런치가 더 중요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해석을 해도 명사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고요. 이미 런칭된 이라고 해서 얘를 뒤에서 앞으로 PP 역할로 형용사 짝퉁처럼 꾸며봤자 결국에는 제품을 지어낸다라는 요상한 해석이 되고 출시하기 위해 준동사 투부정사 이래봤자 결국에 출시하기 위한 제품을 아니요. 출시하기 위해서 제품을 미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미련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투부정사는 보통 to BPP라고 해서 BPP 앞에 to를 붙이신 게 아니면 투부정사는 보통 뒤에 지가 능동으로 꾸물거리면서 뒤에 명사를 하나 더 알까기를 해요. 지금 of로 삭칠 때가 아니라 뭐를 to 런치한지 또 기어 나와 저거. 그리고 pretty woman을 굳이 woman pretty 이러실 필요 있어요? 형용사로 넣을 거면 그냥 product 앞에 넣어서 꾸몄었던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복합 명사 몇 개 추천해 드릴까요? 명사 2개가 붙는데 요상하지가 않아. 알아두시면 좋죠.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고요. Feasibility study 이건 뭐냐면요.
적법성 연구, 타당성 조사, 야, 요딴 식이야. 그래서 이거 실행 가능성 있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연구. housing development, housing이 형용사보다는 명사로서 주거, 주택공간, 주거 마련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 개발, housing development, safety rules, safety guidelines, 안전규칙, 안전지침, 뭐 이런 건데 safety가 원래 복합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합명사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요. 센터라고 하는 장소가 배포되어진 센터, 배포시키는 센터, 이게 아니고 딱 떨어져. 유통센터, 그냥 딱딱하게. distribution center,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고요. job application, 업무 입사 지원, 일자리 지원 신청서,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휴대폰 앱은 아니고요. 종이 재질이 좀 느껴지네요. 입사 지원서, 약간 이렇게요. 107번 가겠습니다. 스탑 해가면서 푸시면 돼요. 107번 문제의 힌트 단어요. 요거. 아, 근데 좀 아쉽다. 제가 시각 앞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있진 않네요. 이 보기에서는요. 저는 시각 앞에는 칼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좋던데. 예를 들어 exactly at 10 a.m. 정확히 10시에 딱 이렇게 딱 좋아. 아니면 신속하게 느낌도 있지만 정확하게 promptly at 10 a.m. 괜찮은데. 또 원어민들은 요상하게도 at 10 a.m. sharp 뒤에다가 sharp를 부사처럼 쓰면 날카롭고 급격한 게 아니라 여기선 부사화가 되면서 끝에 붙어가지고 칼같이 정각 10시에 막 이러고 있어. 없다? 아무것도? 자, 내가 원하는 게 선지에 없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건너뛸 수는 없죠. 다 우리가 점수로 환산이 되는데. 그럼 더 구린 걸 치우시는 게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치우고 더 정답 확률이 떨어지는 걸 치우는 건 당연한 능력이에요. sightseeing, 관광하는 tours가 depart, 붕, 이게 출발한다. depart는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departure이 아니고 depart는 동사 맞아요. 근데 depart 뒤에 혹시 ed 붙이신 적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ed가 안 붙었으면 저거 현재 시제인데 previously는 주로 과거에란 뜻인데 요거 될까요? 과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색을 맞춰야죠. 마음에 안 드는 걸 치울 줄 알아야죠. 자, 그리고 제가 쓰는 이 문장 괜찮은지 보시겠어요? I study TOEIC very. 말 다 했으면 마침표 괜찮아요? I study TOEIC very. 마침표. 구리지 않아? 좀? very는 강도를 수식하는 부사로 very handsome, very beautiful, very difficult, very much 뒤에 뭐가 붙어요. very at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very는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얘가 전치사 시점 어구를 꾸미래도 아니고 slightly. 한국어로 그대로 넣어보죠. 약간 10시는 뭔 10시일까 되게 찝찝하다. 약간 증가, 약간 감소, 약간 개선, 약간 변경 이것도 아니고 약간 10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정답은 데일리가 맞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외우지 않았어도 얘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월이 출발을 하는 게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10시에 매일매일 출발해요. 결국에 daily 투어인 거죠, 이거 자체가. daily는 형용사 부사를 혼용해요. 그래서 daily routine 그러면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때 daily는요. 여기서는 부사처럼 쓴 거고요.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건 C죠. 이건 C죠. 빠르게 갑니다. 이거는 진짜로 BPP 이거 영혼의 단짝 이거.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이거 우리가. 그죠? 나 수동태야. 나 원래 능동태 동사 클로즈에서 나를 수동적으로 바꿔서 비동사가 붙었으니까 나 이거 수동태 동사 하나야. 나 한 몸이야. 나 하나야. 나 하나인데 이 사이가 왜 뜯어져 있어. 그러니까 찌질 안에 넣으면 부사가 맞아요. 부사는 있으나마나한 자리에 투입력이 최강이에요.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자리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면서 지 몸 하나 없어져도 티도 안 나는 서러움이 지금 기본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의 어구, 동사 세트가 뜯어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만이 할 수가 있는 월권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riefly라고 하는 C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오래 다들고 다니고 한 몇 시간 동안만, a few hours 동안만 살짝 닫혀 있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 사무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뒤에까지 다 읽었어. 나라는 사람은 인내심을 기반으로 해서 스페셜 이벤트까지 무언가 완벽하게 읽은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가산점을 1점이라도 더 주면 제가 읽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보기 B는 EST로 끝나는 최상급이고 얘는 ER이 붙었으니까 비교급인데요. 비교급 최상급은 여전히 형용사 P를 갖고 있답니다. 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 D의 brief 되게 짧다. 얘는 부사에서 LI를 떼서 형용사도 되고요. 브리핑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다 라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10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9번 스탑하고 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셨어요? 109번 저는 되게 어이없게 풀 거거든요. 근데 어이없게 풀 때 저도 쫄긴 쫄아요. 그래서 어이없게 풀고 혹시나 내가 너무 경거망동을 했니? 요즘 나. 그래가지고 술술 그냥 대충 새나가면서 읽긴 해요. 근데 처음서부터 얘를 넣어서 읽어요. by ing를. 너무 맞춤복이야. 뭐라 그럴까? to는 ing 못 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over는 ing 못 끄나요? 모든 용례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음. 저 behind ing 이딴 건 아예 안 쓰나요? 아예 안 쓴다고는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음. 근데 by ing가 유독 좋다는 얘기인가요? 예, 유독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느꼈던 게 ing라고 하는 게 사람 잡더라고요. 쇼핑 마케팅처럼 정품 명사 ing도 있지만 가짜와 짝퉁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뾰롱뾰롱 재주 부리면서 동사 데리고 와서 야, 너 ing 붙여줄 테니까 가짜 동사. 야, 너 명사처럼 바꿔봐. 너는 이제 앞으로 제런드야. 제런드가 뭐냐고? 동사에서 명사같이 된 거야. 넌 동명사야. 예. 이런 게 있고요. 야, 너 ing 붙였으니까 형용사 흉내 좀 내봐라. 너 명사 연락에 꾸며봐. 넵. 이걸 현재 분사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어딘가에서 흉물스럽게 나오는 거야. 접속사가 주절, 종속절, 주어가 일치할 때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부터 쓸 수가 없어서 동사를 ing와 pp로 시작하는 생략 구문을 접속사를 활용한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토할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아무나 ing를 잘 끌진 않아서. by는 원래 뭐뭐에 의해서라는 수동 냄새를 갖고 있거나 by bus, by subway 같이 뭐뭐 수단의 느낌이 좀 있거나 아니면 by Monday, 월요일까지 시점필이 있단 말이야. 근데 ing를 붙이면 새로 태어나 쟤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방식론이 돼요. 그래서 당신의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을 제공하시고 추가하심으로써 당신께서는 동의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회사 측에서 당신한테 special offer, 특별한 할인 특가 같은 거 있으면 그때마다 연락하는 거에 동의하신 거야, 본인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g 잘 끄는 거가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by ing, before, after ing, 전에 후에, prior to ing, 뭐뭐 전에, in ing는 여기서 장소가 아니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despite 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addition to ing, 뭐뭐 외에도,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without ing, 뭐뭐 없이, instead of ing, 뭐뭐 대신에, 뭐 이런 instead of ing의 대용으로 rather than ing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R이에요. rather than.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ing가 없다고 싫음 막 이러진 않아요. 얘네가 ing 없다면 나 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ing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이 활용하기 좋은 어휘들이란 얘기고요. 이 ing들은 보통 능동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를 ing 하는지 목적어가 또 붙긴 할 거예요. 자, 이제 110번 가겠습니다. 110번 문제는 여러분은 힌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 이것이 복붙이 되어 있다. 깔맞춤이 보이므로 끝에 꼬리만 달라지기 때문에 문법 냄새가 푸악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이쁘다. 명사 뜯어버렸다. 그럼 명사니까 내가 복합 명사 별로 삘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넣겠다. 그럼 D로 가면 되지. 근데 D로 갈 때 저기요. 보기 B도 형용사 역할 되는데 얘는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설명 불가 학력이네요. 왜냐하면 advanced만이 degree를 꾸미기에 적절해요. 컬로케이션이에요. 문법적인 걸 뛰어넘을 정도로 사실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설명조차 필요 없는 advance는 기본적으로 진보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advancing이 되면 진보시키는 발전시키는 degree겠지만 degree가 몇 도, 온도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 기관, 교육의 학위였다면 석박사학위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bachelor's degree, 학사를 뛰어넘어서 master's degree, doctoral degree 이딴 거 있잖아. 석박사학위 퉁치는 게 요놈이에요. advanced degree. 그러면 고급 학위예요. 상급 학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명사로서 승진, 승격과 더불어 발전도 있는 우리 advancement는 할 바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보기 시 advances는 복수 명사였던 동사였던 또 할 바가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님이 계세요. requires가. 이렇게 석사, 박사 등의 고등 학위는 advanced degree라고 얘기하고 이건 일종의 collocation이고 advanced course 그러면 상급반, 약간 실전반. advanced technology 그러면 고급 기술, 막 신진화된 문명의 기술 막 이럴 수 있어요.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힌트 단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힌트 단서요. 단촐해요. 간단하고. 요게 다 해먹은 거예요. higher than이 뭐라고 왜 난리예요? 비교급이니까 난리칠만 하죠.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잖아. ER이 붙거나 앞에 뭐이 붙으면 비교급이다. 들어봤잖아. ER이 아니라 EST로 대빵을 먹으면서 앞에 더가 붙거나 더 most가 되면 요 놈은 최상급이다. 그러니까 비교급 최상급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겠지만 요 놈들 특수구문이나 마찬가지 되게 블링블링 튀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나 얘네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어휘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밑에 써놓을게요. even, much, far, still, a lot. even은 심지어조차도 much는 많이, 많게, far은 거리가 먼 이럴 때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비교급 앞에 얘들이 씌워지면 전부 다 훨씬이야. 전부 다. 갭이 확 벌어져. 훨씬 더 높은 even higher, much higher, still higher, far higher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교급 라인업에 비교급 겁나 잘 꾸민 애들 중에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가 있답니다. 얘들은 상당히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비교 당하는 애와 비교 우위에 올라가는 놈의 갭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보다 상당히 더 높아요. property tax가. 재산세 이런 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여기가 새 지역인데 relatively하게 new area인데 뭐 알았고 정답은 considerably. spaciously는 공간이 넓을 때 쓰는 거고요. diligently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쓰는 거고요. expertly도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능숙하게 수행할 때 쓰는 거예요. 알바는 아니고 정답은 considerably. 그리고 slightly 역시 비교급을 꾸밀 수 있어요. 비교의 갭이 확 벌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더 이렇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12번 풀겠습니다. 12번 단서 단어 찾아보시고 정답을 저하고 한번 똑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저는 112번 정답은 당연지사 A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Only you can do it. 오케이. Only 오케이. 근데 only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only가 숫자를 또 겁나게 잘 꾸며요. 오로지 딱 두 개밖에 없어. 이런 느낌. 그리고 숫자 앞에서 오로지란 느낌의 only는 just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부사할 때요. 근데 might는 뭔지 아시죠? 얘 약간 may하고 비슷한 라인업을 타는데 might는 기본적으로 주로 조동사로 써요. might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는 동사 원형이 좋은데 갑자기 난데없이 might가 여기 끼어야 될 이유가 굳이 있어요? 다른 might 용례를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얘는 오답이고요. includ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 어때요? There is a book. 책이 하나 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럼 이건요. There is going a book. 뭐야 이거는? 책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상하죠? there는 가짜 주어예요. there은요. 그래서 there는 가짜 주어라서 there는 뜻이 없기 때문에 뒤에 정확한 명사를 동격으로 구현을 해요. 정확한 주체 주어를요. 그러다 보니까 there is a book 이렇게 할 때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명사가 세팅되는데 그 사이에 진행성을 동반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there are including to 뭐 이딴 말은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including은 동사 include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다기보다 공교롭게도 그 자체로 in, on, at, to처럼 전치사 역량이 된답니다. 근데 비동사 are이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상태도 아닌데 굳이 지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else는 부사처럼 쓰는데 찌끌찌끌해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somewhere else, 다른 데서 someone else, 얘 말고 딴에 something else 약간 이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가고요. 숫자 잘 꾸미는 부사 몇 개 추천드릴게요. only, just, at least도 부사로 숫자를 잘 꾸밀 수 있어요. 최소의 느낌이 있고요. It's up to you. 그건 너한테 달려있어. 이런 up to 표현도 있지만 숫자 앞에서 부사틱하게 최대 뭐까지라는 맥시멈 수치를 꾸밀 때 up to도 쓰고요. 이건 전설이죠. approximately, roughly, almost, nearly, around, about 이런 애들은 숫자 앞에서 다 대략 삘이 좀 있어요. 거의 대략 약간 이런 삘이 좀 있고요. around는 전치사일 때는 주변에, about은 전치사일 때는 관해서란 뜻인데 여상하게 숫자 앞에서 숫자를 꾸미면 싹 다 부사로 바뀌어서 대략이라는 삘이 좀 있답니다. 113번 가겠습니다. 113번 문제의 힌트 단서는 어떻게 잡을까요? 전 이거. 이것이 6월 북이 아니었음. 전 이게 힌트네요.
너의 책 이랬으면 내가 요걸 책 나무랭이로 명사로 봤을지언데 6월북이 아니고 유북이란다. 그러면 너 책 이게 뭐야? 그래서 북은 여기서 명사 나무랭이는 아니군. you라는 주어 뒤에 북은 예약하다 reserve로 주어 동사로 쓰였구나. 어딜 들어가고 있어 우리 디스파이트가. 이래서 품사를 외우지 않고 왜 원어민처럼 우리가 일일이 읽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단어만 찌끌찌끌 끄는 거지 문장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뒤에 주어 동사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 끌고 나오면 접속사 월권이에요. 저거는. 그게 접속사 전치사 외우지 않고 속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접속사 되는 건 요놈들인데요. 요놈이 조금 약간 삐져 있네요. 예시요. 왜냐면 예은 재주가 많거든요. 나 접속사도 되는 거 아시죠? 나 접속사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가 but하고 똑같이 놀 거면. not yet이라고 해서 아직 뭐뭇이 아닌이란 뜻의 부사 yet도 있지만 A yet B라고 해서 형용사 yet 형용사 그러면 A이지만 B이기도 한이라는 이상한 짓도 되지만 접속사 but과 비슷하게 놀아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등위 접속사 but하고 똑같은 그러나란 뜻의 yet이면 아마도 한 문장 끝나면 컴마가 붙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위 접속사들은 일반 접속사 같은 C, D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 두 문장 사이에 중간에 낑겨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반 접속사들은 지 뒤에부터 겁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등위 접속사는 무조건 지 앞에부터 해석을 해요. 해석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가대. 그래서 예시 들어갈 때는 내 앞에 문장이 선행이거든 너? 뭐 이래가지고 콤마가 붙을 때가 좀 더 많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C하고 D가 남는데 whereas라고 하는 보기 C는 접속사로 반면에 팍 반대 느낌. 그리고 when은 뭐뭐 할 때야. 약간 이런 건데 앞에 내용이 international trip이면 해외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게 stress free 하다는 건 스트레스가 공짜입니다. 누가 돈 주고 사 스트레스를. 그래서 stress free는 여기서는 무해하다는 얘기죠. without stress의 느낌인 거야.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너가 여기 fastener travel하고 예약하는 반면에 이게 아니라 저희 여행사하고 예약하시는 때에 스트레스 없이 모든 걸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when이 맞는 거죠. 그 다음 문제 114번 가겠습니다. C로 갈까요? 얘 또 이간질 했잖아요. 빈칸 앞에 미스터 권씨 오빠야는 서제스트를 해요. 주어 동사가 얼마나 소울메이트인데 그 사이를 지가 더듬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사라니까. 이런 얼척없는 짓을 하면 부사라니까요. 저거 똑 떼가지고 야 너 저리 가. 예? 이래갖고 가도 티도 안 나. 저거 미세먼지야. 근데 들어올 때 여기저기 다 낑긴다니까 저게. TH로 끝나면 명사다. 이 번데기 발음 혀 이렇게 뜨 약간 이렇게 하면 명사예요. strength는 명사예요. 주어 뒤에 명사를 또 넣으면 누가 주어인데. 그리고 strengthen EN으로 끝나잖아요. EN으로 끝나는 게 fall의 PP, fallen 이런 거 일반화 오류 가시면 안 돼요. EN으로 끝나는 거 동사 겁나 많아 진짜. 그래서 strengthen은 강화하다라고 동사인데 동사 들어가면 얘가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을 해봐. suggest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가기 전까지 계속 동사야 쟤는. 근데 동사가 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동사 또 들어가면 동사 중복이야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strongly고요. stronger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으로 만들어진 파생어가 주어 동사 사이에 일반 부사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미스터 권씨 오빠는 강하게 제안하고 권고한다. 세컨드 엔지니어 더 고용하세요 지금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힌트 단어 제가 어떤 거로 찾을지 스탑하고 풀어가시면서 저하고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5번 제가 느낀 힌트 단어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일단 제가 느낀 힌트 단어는 되게 저렇게 풀면 너 진짜 편하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파트 5는 좀 외울 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파트 5에서 스피드를 맛봐야만 우리가 보상이 되거든요. 파트 7을 제정신에 풀 수 있는. 저는 A and B로 뒤에 목적어 자리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 A and B를 갖고 놀기에 좋은 어휘가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밸런스 말이에요. 밸런스가 은행에 통장에 내야 될 금액의 잔고 잔액도 되지만 우리 밸런스가요. 동사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끝장일 때요. 끝판왕일 때요.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는 혼자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동사일 때 A and B하고 되게 파생력이 깊어요. 그래서 저는 B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기 A의 convince 말이에요. 보기 A의 convince. C-E로 끝나지만 명사는 아니고 동사인데요. convince는 사람이나 대상을 주로 끌면서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거나 이 사람과 이 대상을 설득시키다의 느낌으로 주로 파생이 돼요. 그래서 convince는 뒤에
사람 대상 목적어가 나올 때가 훨씬 더 많긴 해요. 근데 store needs라고 하는 복합명사, 빈칸 뒤에 거는 가게의 여러 필요성이나 니즈 사항들. 사람은 아니에요. 이 니즈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gather은 이거저거를 모이다, 모으게 하다, 모으다, 취합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자타동사 혼용된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다의 느낌에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대에 취합하다의 느낌도 돼요. 근데 가게에서 원하는 니즈 사항들하고 직원들의 기대를 다 모으다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prevent라고 하는 건 예방하고 막아버리는 건데 프로텍트처럼 수호신의 느낌으로 뭐 부족한 걸 보호해주거나 가녀린 거 보호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prevent는 무언가를 목적어를 막다. from 이 이하의 상황으로부터. 이런 걸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이때 from 뒤에 동명사 ing가 목적어를 끼고 나오는 거를 잘 하기도 하고요. balance 말고도요. 뭐 여러 동사가 A and B를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화나 균형, 어떤 두 개를 같이 연결 이런 식의 의미를 좀 줄 수 있는 단어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6번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A지. 이거 무조건이지, 이거는. 아니, 더 읽으면 뭐하나? 이게 지금 어떡하나, 이게 지금. if가 접속사야, 여러분. 저 애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될 거야. 근데 is가 누가 봐도 동사야지. 그러면 동사 앞에서 먼저 테이프 끊는 애가 누구야? 문장의 시작. 주어요. 아, 뭐 주어니까 A지. 얘는 목적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넣으시면 안 돼요. 셀프 진짜 큰일 나 주어 자리에 넣으면요. 주어가 100%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가 어딘가에 뒤에 붙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나는 내가 직접 막 이런 거예요. 얘.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로 가는데 B는 제가 좀 아까웠긴 했어요. I, my, me, mine에서 주어 역할은 mine도 할 수 있거든요. he, his, him, his에서 his는 명사를 냅다 끄는 소유격만 되는 게 아니라 짜증나게도 his는 그의 것. 겁나 딱 떨어지는 소유 대명사라 그래서 명사가 잘 되기 때문에 주어 역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치웠냐고요? 매니저 직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프로모트가 나왔다는 건 홍보 판촉이 아니라 승진이죠. 매니저 직급으로 승진되는 건 사람이어야지 사물이 그 오빠 거가 승진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휴먼 감성 살려서 히로 간 거예요. 117번 가겠습니다. 117번은 힌트 단어 뭐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A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participate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depend는 나름 세뇌가 돼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마력에 홀린 듯 하고 누가 처음에 가르쳐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원래부터 안 것도 아닌데 몰라 언제 외웠는지도. depend 혼자 안 쓰지 여러분. 그럼 막 이런다. 그럼 depend 뭐랑 다녀요? depend 뒤에 뭐 붙이고 싶어요? 뭐뭐에 의존하다 해서 A가 0으로 뭐야? 그러면 되게 자신감 있어. depend on? 이렇게 돼. 왜? 그럼 말은 안 해. depend on이야? 그럼 공부 좀 더 하잖아. 공부 더 하면 depend upon 막 여기까지도 잘난 척이 나와. 이런 걸 자동사라 그래요. 전치사 세트가 뭔가 딱 비벼지는 거. 그 비빔밥의 최강자가 participate고 얘는 좀 인이 붙어요. 뭐뭐에 참여하다 그럼 participate in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자동사, 전치사와 구형력이 강한 애들은 웬만해서는 BPP 수동태가 안 되게끔 하는 설정값의 애들도 몇 개씩은 섞여 있고요. 영어에서는요. but는 by의 과거 시제나 PP가 되는 애가 but예요. 그리고 claim은 주장하다, 소송하다, 청구하다, 제기하다, 내 거로 찾아오다 뭐 별 생쇼가 다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가 period였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31일로 이거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3월 31일은 데드라인 겸 날짜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인데 등록 기간의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건 이 날짜는 마치 데드라인, due date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날짜를 미뤄준다는 extension에서 파생이 돼서 정답은 extend가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18번 넘어가겠습니다. 힌트 단어 어떻게 할까요? 미스터 킴하고 미스 노박이는 노박이랑 킴이랑 노박이 A and B 그럼 미스터 킴 휴먼 1호, 미스 노박이 휴먼 2호. 그러면 이거 치우시면 돼요. 아니요, 저기요. anybody도 주어 역할 되고 대명사. 근데 2명이라면서요. 딱 봐도 2명이라면서요. anybody는 제한이 없어. 어떤 인간이든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곧 죽어라 열심히 얘기한 A and B를 무시하고 그냥 누구든 간에 약간 이런 애고요. other 많이 구려지죠. would be가 동사거든요. other은 주로 형용사입니다. others도 아니고
another도 아니고 그냥 other를 생으로 넣으면 형용사 P를 갖고 있는 파생이 돼서 주어 역할을 잘 못해. 주어 역할은 명사가 하니까 나 이거 치울 겁니다. whoever를 왜 치워요 강사야? 주어 역할 잘하는데 although랑 싸움 날까 봐요. 싸움 나니까. although가 접속사예요. 제 밥 먹고 접속사짓만 하는 애예요.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 2번 나온 to를 이어주는 걸 지가 다 한 거예요. 근데 whoever이 복합관계 대명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어가 WH 애들은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이어주면서도 주어도 목적어도 모두 하는 거예요. 결국에 whoever이 들어가는 이유는 비단 would be의 주어 역할만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두 문장까지 이어주려고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lthough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either이 되는 거예요. 아, 킴이든 노박이든 누구든 우리 회사에 좋은 훌륭한 인적 자산이 될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저기요. 그 A&B는 보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소 곤란해집니다. 보스가 뒤로는 A&B가 쩔죠. 보스 A&B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A&B를 앞에 먼저 선행으로 뺀 경우에 그 다음 절에는 그 둘 다를 고르실 때는 both. 둘 다 아니올시다 그럼 neither. 둘 중에 어떤 애든 하나든 둘 중에 누구든 간 이러면 either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주어 역할을 혼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주어 역할 못할 거면 애초에 정답으로 출제가 안 되죠. 119번 가겠습니다. 119번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전 그냥 B로 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 거야, B로. 왜 B로 미냐고요? 이게 너무 쩌니까 원 비즈니스 데이가. 원데이면은 숫자 기간 아니에요. opposite는 보통 across from? 얘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빵집 맞은편에 편의점 있죠. 이런 거예요. 얘 왜 들어가 기간 앞에? outside는 장소 외부에 란 뜻도 있고요. 뭐뭐 외에도 란 뜻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일반적인 영업시간 외에도 그러면 outside our normal business hours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쩔어가지고 숫자 기간에 within 2 weeks, within 3 months, within 24 hours 너무나 안정감 있다 진짜로. 근데 into는요. A를 B로 개조하다, convert A into B, A를 B로 변환하다, turn A into B, translate A into B, 겁나 역변의 상징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얘 어디 안으로 속으로 가봤자 첨벙거려봤자 얘는 기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숫자 기간을 잘 끄는 표현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라인업이에요. 참고로 within은 숫자 기간만 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도나 범위, 반경, 가시적 거리도 끌 수 있고 재주가 많아요. 근데 within, for, over. for하고 over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걸쳐. 그리고 in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만에, 그 기간 후에가 다 될 거예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 B로 갈 거고요.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respond가 끈 거예요. respond to가 원래 또 딱 비벼지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respond to는 이렇게 자동사 세트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수동 구조처럼 따로 phrase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구별하라고 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분석하면 힘들어지죠. 120번 단서 잡아보세요. 120번 단서 어떻게 갈까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커스터머즈의 론 애플리케이션 다큐멘트가 주어인 것 같고요. 근데 빈칸 뒤에 to, her, for, her, signature, 서명 여기까지 봤는데 동사 아직 없으니까 동사 늘 자리입니다. 너무 잘한 거죠. 이딴 거 치워야죠. 지가 뭘 할 거야? 얘가 들어가서 무슨 동사를 해? 저거 짝퉁인데.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한 거죠. 모든 토익 Part5는 문장으로 나와서 이놈의 점이 붙는데 동사가 없이는 문장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요거 뒤에 이거가 너무 거슬리는데 시제 박사락보다 중요한 건 뭐다? 단복수 깔맞춤이 안 되면 시제가 쩔어도 답이 안 돼요. 우선순위인 거죠. 다큐멘트 복수잖아. S 붙어서요. 근데 어떻게 헤이부도 어떻게 R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냐고 쟤네. 그죠? 그래서 시제보다 이렇게 단복수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고요. 보기 D를 제가 복수의 깔에 딱 깔맞춤에 맞춰서 넣을 건데요. have been returned 해서 요건 사실 비동사의 파생어예요. 요딴 걸 수동태라고 한답니다. 요거는 BPP가 아니니까 요런 건 능동태라고 해요. 사실 시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법 두 개가 양대산맥이 단복수 개념하고 능수동태 구별이거든요. 근데 사실 return은 여러분 되게 위험한 어휘예요. 위험인자. return은 자타 동사를 혼용해요.
그래서 뭐를 리턴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지 혼자 팩 삐져가지고 수동태로 가는데 야, 나 지금 자동사로 쓴 거다. 리턴 나 리턴 투가 한 몸이야. 리턴 투 서울로 돌아왔다. 출장 갔다가 이러면 내가 수동태 필요하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리턴 자체는 의미와 컨텍스트, 그 파생의 기준에 따라 능수동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B, C를 빠르게 걷어내시는 게 훨씬 좋게끔 세팅이 된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D로 가고요. 121번 풀겠습니다. 단서 찾아보세요. 121번. 너 이 문제도 단서 찾을 거야, 박혜원? 예, 제가 찾은 단서가 뭐냐고요? 저기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동사 2개 맞나요? 맞아요? 혹시 여기 콤마 넣으셨나요? 안 넣으셨어요? 예,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furthermore이 게다가 in contrast는 반면에 와, 그렇게 우리가 느리게 풀 시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접속사 아니에요. 이놈들 부사입니다. li가 안 붙어도 부사인 걸 외우셔야 접속사 자리에 함부로 부사가 들어가면 오류가 되는구나를 인지를 하죠. 품사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이해력이라는 스킬보다는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돼. li가 안 붙어도 부사인 요놈들이 접속사 역할처럼 자리에 들어가기엔 제약을 받아요. 자기 몸 뒤에 콤마가 붙는 등에. 쟤는 꼭 지가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한다. 자, 이 뉘앙스 들어보세요. 쟤는 꼭 지가 전문가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저런다, 쟤는. 쟤는 지가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저런다. 자, 이 비꼬는 포인트에서 느꼈을 때 실제로 얘가 다 알아서 칭찬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애를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후자죠. as though는 망상, 약간 현실이 아니에요. 은유, 비유. 마치 그런 양? 약간 마치 이것처럼 이런 느낌이야, 얘. as though지 even though 아니죠? 그래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를 읽으시면 안 돼요. as though하고 하나 더 있어요. as if. 그럼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뒤에가 몽환적으로 바뀌어. 마치 제품 세일이 예상보다 낮은 양. 마치 낮은 것처럼 보너스. 이게 무슨 은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을 even if로 가는 거예요. even if는 망상보다는 가정이긴 한데 반전을 약간 넣어요. 그래서 그냥 if랑 다르게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제품 매출이 예상보다 좀 더 적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약속할게. 나 사사키 니네한테 약속할게. 보너스 줄게 내가. 매출이 좀 구리더라도 이런 거예요. 122번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22번. 아휴, 나 피곤한데 그냥 D로 갈까요? 왜 D로 가냐고요? 아, 너무 성실해. 너무 구조가 성실하고 완벽하고 좋아, 지금요. 봐보세요. To prevent overheating. 너무 열을 받은 거야. 과열돼서 너무 뜨끈해지고 뜨거워지는 overheating을 막기 위해서는 컴마. 원래 투보 정사가 젤 앞에 콤마 달고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이 빡 들어가서 부사적 용법이라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이 짓을 하시오라고 해서 명령문이 되게 잘 나오긴 해요. 근데 명령문은 원래 주어가 없이 파생될 수 있는 게 정상적 구조이기 때문에 너는 avoid 하시오에서 you라는 주어는 생략되면서 시작되는 게 명령문의 시초예요. 결국에 명령문은 자기 뒤에 목적어로 뭐가 기럭지가 좀 나와져 있으면 얼추 완벽하게 구성이 갖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void가 원래 동명사 ing, gerund를 목적으로 잘 소화를 해서 당신의 스파이스 그라인더에서 스파이스가 조미료든 양념이든 양념 향신료든 이런 향신료 그라인드 갈아주는 기기든 뭐든 그거를 작동시키는 짓을 하지 마시오. 근데 avoid 뒤에 해서는 안 될 짓이 목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avoid가 동사인데 또 동사를 넣을 수도 없고 avoid가 형용사라는 보충 언어를 필요로 하는 것도 굳이 하는데 보충 언어가 필요한 동사처럼 형용사를 넣을 리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보기 B에 ing를 넣기에는 뭐를 continuing한지 말이 나온 것도 아닌데 굳이 또 ing 가시는 것보다 계속 그거를 2분보다 더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거를 작동시키는 짓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123번 가겠습니다. 123번을 보시면 빈칸 뒤에 Tonight's Award Ceremony가 보이잖아요. 근데 tonight가 여러분 이게 무슨 격이더라? 명사 뒤에 어퍼스트로피 S 이런 거 소유격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소유격 뒤에 나오는 어워드 세레모니는 그냥 명사 나부랭인가? 이야 웅장하네. because 접속사 저거는 주어 동사 다 끌고 나왔을 건데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then이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나서 뭐 그 후 뭐 여러 가지 갖가지 then이라고 하는 건 뭐뭐 보다라는 비교로 유발하는 이 then하고는 스펠링 다르고요. 여기서 then은 품사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치우시면 돼요.
아니 저기요. 앞에 문장 완벽한데 왜 치우라고 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고유명사 덩어리 머리 큰 단어 명사 뒤에 tonight's award ceremony도 명사죠. 명사 사이를 뜯고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놈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자기가 이어줄 게 없이 끝났으면 저도 부사 넣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during이 들어가는 거예요. during이 뭐뭐 동안이니까 오늘 밤의 어워드 세레모니 동안 이 사람이 보드 멤버를 honor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herself라고 하는 거는 제기대명사는 완벽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self, 제기대명사는 지자체도 명사화된 용법이라서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 오바지. 그래서 정답은 during이 되고요. 품사 정리해놨고요. 124번 갈까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저는 A로 갈 건데. 저는 이 애를 접속사로 배웠어요. 무릇 접속사. 근데 얘가요. 뜻이요. 뭐뭐 할 수 있도록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가능성 터져요. 자기 혼자. 그래서 so that은 뒤에 문장을 끌 때 제일 많이 끄는 게 can이에요. 솔직히. can하고 could도 너무 좋아하고 may, would, 각종 갖가지 조동사랑 궁합이 되게 쩔고 그리고 일반 현재 시제의 일반 동사를 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보소. 착실한 거 보소. 너무 좋아. 너무. 근데 제가 건방지게 풀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오답을 어떻게 치우는지는 보시겠다면 요 놈은 부사인데요. 혹시요, personally 뜯으실 수 있나요? 원어민들은 꼭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굳이 사전에 지들이 personally를 써놓고서 여기에 있는데 괜히 이걸 다른 말로 알록달록하게 in person 저러잖아요. in person은 사람 안에가 아니라 직접이란 뜻입니다. 얘나 하는 짓 똑같아요. in part는 partly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이란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가 동사를 두 개를 이어준다? 그럴 리가. 부사는 두 문장을 그냥 이어주는 접속사 때까라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That is는 이것은 이단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즉 다시 말해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콤마 붙이세요. That is 접속 부사처럼 그냥 통으로 넣고요. 콤마 붙이고 문장을 새로 끄는 게 나아요. That is는 하나의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구형체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짓이 그냥 되진 않고요. 콤마 붙여서 새롭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so that을 간 거고요. 위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까지는 아니라서요. 완벽하고 길게 얘기하기는 한계가 지금도 길게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앞에 items 보이시죠? which는 문법이 더럽게 많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which 앞에 명사를 갖다 넣으시잖아요. 그럼 which 뒤에 문장이 겁나게 완벽하면 정답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 명사를 두고 나오는 which는 관계대명사라는 P를 갖게 돼요.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 자기 뒤에 문장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하나가 팽당하고 사라져야 돼요.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메꿀 게 개뿔없거든요. which로 부속할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summer 아이템 세일을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가을하고 겨울 제품들에 대한 공간이 생기니까 여름 아이템들을 빨리 팔아 제껴야 약간 이런 거예요.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뭐 하실 거예요, 저는요? 저는 창문 설치. 창문 설치. 윈도우가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window for employment. 그러면 취업의 기회처럼도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근데 window는 시간적 기간의 틈으로도 쓰는데 여기 period가 이미 기간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지가 또 기간은 아니야. 우리가 오버할 필요 없어. 이거 창문이야. 그냥 창문. 네모난 창문.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창문 조직은 너무 웅장하고 무섭고요. 창문 반영 자아성찰, 창문 반영 무섭고요. 창문 커넥션, 창문과 나의 유대감, 창문과 나의 엮여있는 몸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정답은 창문 설치입니다. 그래서 창문 설치를 위한 기간은 최소 4주 정도요.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창문 설치하시려면 지금 저희 테크니션들이 홈오너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창문 설치 본인이 한다고 뚝딱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기 시간이 있어. 대기 기간이 4주 정도 대략 창문 설치 이렇게 그냥 복합 명사로 126번 가겠습니다. 응유엔인지 응구엔인지 얘가 나왔는데요. 이 오빠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오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석만 가시면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요. owns 보세요.
owns가 패밀리가 명사고 더 랜드가 명사인데 얘도 명사일까? 자기 몸 뒤에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단복수의 P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릇 명사 아니면 동사일지언데 여기가 양쪽이 명사인데 얘가 또 명사야? 그럼 여기서 owns는 소유하다로 동사인데 동사 두 개인데 지금 뭐가 들어가 그러면 얘 말고 WH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라는 거에 냄새 맡기 이전에 앞에가 사람 선행산지 1억이 이전에 WH 육하원칙 스멜링 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접속 능력이 굉장히 쩌는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격인지 세분화시키기 이전에 얘들이 문장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each other이요. 서로 간에 알 바 아닌 거예요. 그냥 대명사야. 명사 대용. those 저것들인지 those 후에 those인지 알 바 아니야. 쟤 혼자서는 두 문장 못 이어줘요. itself가 it의 제기대명사 버전이고 뭘고 뭐가 중요해. 접속사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C로 가는 거고요. 참고로 be made possible 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이루어지다, 성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servation이 보존, 보호 이런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미스터 응유엔인지 응구엔인지 그 오빠의 기부로 인해서 그 오빠의 기부를 통해서 이 오빠네 가족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는다고 가산점이 들어가진 않는. 그 다음에 127번. almost any가 나왔구나. 전 이걸 힌트로 봤어요. almost any하고요. almost o라고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almost가 숫자도 잘 꾸미지만 any하고 o 앞에 들어가면 100% 터지는 감성까지는 아닌데 거의 100%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어떤 태스크든 돼요. 거의 모든 태스크를 할 수가 있죠. 이 신박한 agricultural 농업용 트랙터기는요. 얘는요. 거의 어떤 업무든 척척척척 한답니다. 얘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네. 다재다능한 다목적 용도의 versatile 한 거 아니면 adaptable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obligated. 의무감이 빡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 주어가 주로 사람 나올 거예요. 아, 저는 I feel 느껴요. obligated 한 거를.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고 느껴요. 트랙터기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receptive요. 사람의 태도, attitude예요. 뭔가 수용력이 있고 사람이 그릇이 커. 포용력이 되게 있고 막 이래. 트랙터는 경운기처럼 밭 갈고 막 이런 자동차같이 이렇게 다니는 장비 맞죠? 큰 거, 헤비 머시너리 같은 거. 근데 이게 계산적인 머리를, 잔머리를 굴린다거나 계산시키는 이라는 추론성이 아닌데 왜 calculating이 들어갈까? 왜? 여기 adaptable이 들어가야 거의 모든 태스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단어가 다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로 보이고요. 28번이지, 28번. 뭐야? 어디에 명사지? A man, a girl, a woman, a teacher. 뭔데 지금 얘? Z로 끝나면 동사인데 지금요. mechanical, 형용사예요. 형용사 넣을 게 아니라 저 명사 넣을 건데요. include의 목적어를 넣으면서 어디에 명사로요. 근데 mechanic이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critic, 비평가처럼 mechanic은 완전한 사람 명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웹사이트가 한 명의 오빠 사람을, 한 명의 언니 사람을, 한 명의 정비공을 포함하다가 도저히가 이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알고리즘을 포함한 유튜브처럼 메커니즘, 어떤 기법이나 방법 아니면 어떤 체계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그래서 헬스케어, 의료 프로바이더스, 제공업자 업체들과 소통, 커뮤니케이팅이 가능한 뭐 챗봇 기능이라도 있나 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 메커니즘이 정답입니다. 29번 가겠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눈을 봤을 때 동사가 아직 없거든. 여기가 주어인 것 같고 얘가요. 뭐야 이거. 저 동사 낼 거라서요. 근데 동사 낼 건데 너무 블링블링하다 내일. will debut가 맞는 거죠. 신인 가수 아이돌 데뷔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데뷔예요. 어휘로. 데뷔하다, 첫 선을 보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미래 시제요. 마지막 거 130번 풀겠습니다. 130번 힌트 단어는 뭘로 하실 거예요? 저는 야 이런 언덕같이 느껴지네요. 얘 겁나 핵 가파른이란 뜻의 형용사거든요. 품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진짜. 얘 이거 안 들어갈 거예요. against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뒤에 명사가 나와야 말이 끝나요.
쟤들 밥 먹고 하는 게 명사 이어주는 거거든요. 원래 태초의 걔들 원리가. 형용사 하나 붙이자고 전치사 안 나옵니다. 그럼 얘 빼고 나면 somewhere이라고 하는 건 부사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somewhere이라고 하려면 어딘지 모르는 데서 개슴츠레하게 어딘가에서 열쇠를 내가 잊어버리는 건데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somewhere in this room 이 방 안에 어딘가 있을 건데요.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여기는 없고요. somewhere else 다른 데 가세요 고객님. 약간 이런 필. 결국에 여기 브라운우드 마운틴스의 트레이스라고 너무 압축을 하셨잖아요. 브라운우드 마운틴에 있는 등산로 트레일스들은 가팔라. 결국에 어딘가에서 가팔라라는 몽환적인 장소 추리긴 필요 없죠. 얘 문장 나와야 되는데요. WH잖아요. however는 콤마 붙이고 주어 동사를 끌거나 아니면 however much it costs. however hard I study 약간 이런 식으로 요상해. 그래서 콤마를 붙이고 정상적인 문장 앞에서 그러나란 뜻이 있거나 콤마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를 끄집어 와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막 저러구나. 확실한 건 뭐야?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네 형용사밖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rather 이 정답이 돼요. rather는 기본적으로 차라리 오히려란 뜻도 있으나 기본 색깔이 quite하고 비슷할 수 있어서 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가파른 건 아니고 꽤나 가파르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5 한 해분 다 풀어드렸고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스킬을 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rather이 차라리 오히려일 때는 문장 앞에 이렇게 콤마 달고도 나올 수 있다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보신 것처럼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토익에서 저는 시험장을 여러 번 갔잖아요. 여러 번 갈 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본 패턴의 문제는 꼭 또 시험에 나오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니까 복습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파트인 파트 5 말고도 다른 파트들도 제가 다 전수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들도 도움 많이 되시게끔 꼭 영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